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이고요. 월요일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정님, 정직한 기술님, 한사발님, 드리면 해피님, 여종성님, 라맛레히님, 양영숙님, 이명희님, 성투치킨님, 담짜구님, 각시폴님, 상위 10%님, 류동진님, 정상원님, 미소님, 동신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부자님, 성투사 열혈 추종자님, 좋아요. 졸졸졸님, 네. 졸졸졸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풍림 부자님, 전창국님, 원태호님, 상상 이상으로님, 어서 오시고요. 꿀벌 오소리님, 클래스님, 지금은님, 김애자님, 태호 어머니님, 짱순이님, 윤영숙님, 네. 긍정의 힘님, 어서 오세요. 전미정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그리고요 들꽃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세요. 오노노님, 초록별님, 지리산 김여사TV님, 도채호님, 너는 나의 꽃님, 그리고 빨강망토님, 초승달빛바다님, 얼음골님, HS윤님, 점프님 어서오세요. 네, 박경숙님 어서오시고요. 행복한 통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덩크쇼님, 네, 덩크쇼님, 오, 여기 많이 오셨대. 김기선님, 반갑습니다. 네, 짱순이님도 반가워요. 해기스님, 어, 이게 여지하? 맞죠? 루즈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건가요? 이렇게 해야 좋은가? 뭐요, 이게? 아무튼 어서 오시고요. 박미주님, 그 다음에 현우의 꿈님, 토니스타크님, 봉금덕님, 주식부자 해바달님, 블루스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또, 최윤혜님, 밤토리님, 염소양님 어서 오세요. 인사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죠.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그냥 계좌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뭐 2차전지의 쏠림 현상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좀 많이 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모자의 별책부록이요. 그러면 작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 다음에는 굿즈 만드는 거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작업이 복잡해져요. 네. 책들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네, 많이들 보세요. 많이들 보시고 주변에도 선물도 많이 하세요. 이건 욕먹는 책 아닙니다. 네, 욕먹는 책 아니니까 많이들 보시고, 책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교훈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읽어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이 책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은 근데 쉬우니까 그죠? 네. 금방금방 읽으시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책을 많이 읽어야지 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 뭔가 새로운 경험? 네. 왜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그 만날 수 없는 거 있잖아. 우리가 어디 가서 워렌 버핏을 만날 거고 어디 가서 피터 린치를 만날 거 그럴 거예요. 못 만나잖아요. 뭐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다면, 또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구나. 여러분들이 성취자를 만나고 싶은 만큼 네, 책을 많이 보세요. 이 책을 보면 돼. 네. 우더블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갈공명님, 진화송님, 건강한 미래님도 어서 오세요. 자, 좋아요.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사실 이제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내려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투자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댓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느끼는 점이 있어요. 뭐를 느끼느냐? 어,
저 빵빵일은 네 차트 치려다가 그런 거예요. 코드 번호가 빵빵일이거든요. 코스피 코드 번호가. 코스닥은 201. 근데 채팅창에 잘못 들어갔네요. 네, 아무튼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사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우리 책을 먼저 보잖아요. 책을 볼 때 그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많이 논하곤 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주식 투자 서점에 가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들이거나 또는 그런 방법들, 기법들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 처음부터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그런 걸 잘 안 하고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보면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양봉이 짜자잔 어때요? 아주 좋죠. 자 이럴 때 넘어가는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짠 나오죠. 뭔가 꼭 그런 것 같잖아요. 뭔가 대단한 비밀을 하나 알 것 같은 그런 기분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내려오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샀어.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 이야기를 해요. 재밌지 않아요? 수익을 내려고 접근을 할 때는 기술적 분석,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수익이 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가치 투자로 바뀌어요. 저는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이거를 하려면 이것만 하고 저거를 하려면 저것만 하고요. 네? 가치 투자를 하려면 잔파동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단기 투자를 하려면 단기적인 어떤 매매 포지션이 나오면 매도를 치고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두 개를 짬뽕해서 하게 되면요 내 아예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단기적 접근을 분명히 장기적으로 접근했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내가 수익을 까먹은 것 같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생겨요. 어서 오세요 백호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때 전부 다 장기 투자자로 들어왔어요. 장기 투자자. 단타 수익을 보고 동경을 한 나머지 시장에 들어온 장기 투자자들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량주도 사잖아요. 우량주 사고 그 다음에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사잖아요. 그렇게들 샀는데 수익이 잘 안 나니까 바꿔 타는 거. 물론 전략을 바꾸는 건 좋은 전략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예? 와, 또 과거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네. 네. 이명희님은 또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명희님은요, 뭐 하냐고. 이명희님은요, 새로 고치 마세요. 네. 새로 고치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9시 넘었는데 뭐 하냐니. 지금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새로 고치 마세요. 네. 이거 있어. 내가 여기에 그림 하나 갖고 올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명희님이 또 좋은 소스 하나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보물을 떨어뜨린 거야. 이게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보물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씨 어떡하지? 보물 떨어진 거 어떡해요? 막 그러니까 뱃사공이 뭐라 그래요? 걱정 마요. 여기 옆에다가 칼로 잘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각주구검이죠. 각주구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뭔가 이제 주도주라는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큰 추세가 꺾인다든지 상황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변화하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저 역시도 전략은 계속 바뀌어요. 물론 장기 투자라는 또는 길게 본다라는 또는 성장주, 가치주 투자한다는 뭐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지 또는 어떤 종목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 기준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매수를 하는 거,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매도를 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나 줘야 됩니다. 저는 100%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100%를 꼭 그렇게 저거 하지도 않아요. 신봉하거나 꼭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이 일단 1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험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는 100%가 뭐 동네 개 이름처럼 나와가지고 뭐 몇백 프로 뭐 몇천 프로 뭐 100% 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버냐 뭐 이런 얘기 하시긴 하는데 100%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평생 100%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30%라는 어떤 수준에 딱 그 금을 그어놓고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자, 이쯤 왔으니까 수익 내고 팔아야 되겠다. 어쩌다 100%가 나와도 다시 100%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됐을 때, 자, 주도주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주도주가 탄생할 때는 대부분 바닥이에요. 쭈글쭈글 할 때 움직여요. 쭈글쭈글 할 때 움직여가지고 촥 치고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부터 그렇지, 이놈은 한번 사볼 만한 주식이야. 그럼 매수해가지고 고생을 막 해요. 네, 여기서 샀다 이거야. 고생을 막 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쫙 치고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100% 올린 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라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 어려운 구간을 버텨낼 때 어떤 방법을 썼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음을 먹었고 사리를 몇 개를 만들었고 다 그런 거 다 여러분들 경험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100%까지 만들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근데 어떤 주식을 샀어. TV에서 좋다고 그랬어. 요즘에 뭐 애들이 막 얘기했어. 뭐 아니면은 어서 주워 들었어. 뭐 마음이 동해가지고 샀어. 아니면은 뭐 어떤 얻어 걸려서 샀어. 그런 종목이 갑자기 올라갔어. 결국 100%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급등 바로 직전에 사는 것은 대부분이 내부자 정보나 단타를 뭐 프로로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단타들은 원래 밑바닥에서 안 사거든요. 올라갈 때 따라가서 매수하는 거라서 단타들도 그런 거 다 안 건드릴 것 같은데 밑바닥에서 딱 사자마자 막 급등해가지고 100% 나와버렸어.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잠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단 나의 정체성, 네, 이거 제가 예전에 해드렸죠. 네, 나는 단기 투자자이냐 장기 투자자이냐, 이거 확실하게 노선 정하고 가세요. 네, 확실하게. 나는 단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기법 강의를 많이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백날 여기서 강의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남의 다리 긁는 거야. 남의 다리 긁는 게 책에 있죠. 피난다고. 남의 다리 긁지 마라. 몇 페이지에 있어요?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남의 다리 긁지 마라. 어디 있어? 하여튼 남의 다리를 긁으면 여기 있다. 274페이지. 되게 뒤쪽에 있었어요. 생생한 거지. 274페이지. 엄청 뒤에 있네. 274페이지. 이거 한번 또 보고 넘어갑시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보고 넘어가는 거죠. 네. 자, 요거요. 네. 남의 다리 긁지 마라. 시원할 리가 없다. 급등주 테마주 막 긁어대는 거야. 암만 긁어도 시원할 리가 없지. 자, 수익은 나지만 뭔가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다음번에 이런 주식을 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TV 방송을 봤는데 TV에서 추천이 나왔어. 근데 그 종목 사자마자 한 100% 수익이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렸어. 그럼 그 TV 방송을 완전히 열흘 신봉한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요거 하나는 잘 나왔는데 점점 뭐예요? 계좌가 내려가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커지죠. 종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종목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 다르긴 한데
운이 좋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종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그 포지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기준을 세우라죠. 종목 이름을 외우지 말라고. 종목 이름을 외우지 말라고요. 뭐 에코프로든 뭐 이런 것들도요. 올라가기 전에 저 밑바닥에서 보면은요. 다 모양이 같아요. 급등주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평선을 다 모아놓고 여기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요. 지 아무리 잘라도요. 한 번씩 조정을 받고 들어가거나 이평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재미가 더럽게 없어져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싶으면 재미가 더럽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에코프로 BM이었죠. 그때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여기서 재미 더럽게 없을 거예요. 아니 결국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 1년 반 동안 재미가 더럽게 없다가 이렇게 빠질 때 손절도 하고 도망도 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씨 이제 뭐 재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그러면 이럴 때 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올라가기 전에 항상 다 똑같은 포지션이 나타나요. 이평선이 모인다라는 거. 근데 이평선이 모이는 거는 고점에서 잘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너무 좋아요. 왜? 이평선이 여기에서 정으로 바뀌고 있죠. 방금 전에 보셨듯이 뭐 급등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장이니까요. 급등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배경이요? 뭐 경기가 좋든 뭐가 좋든 뭐 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침 시황이나 이런 데 들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동향이나 뭐 금리나 뭐 등등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점을 뭐 에코프로도 가서 봅시다. 에코프로 BM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쉽잖아요. 네.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봐요. 블루스카이님 말씀처럼 네. 그때로 돌아가 봐요. 이렇게 돌아가. 와씨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죠. 그리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 안 하거든요. 매수 안 하는데 이런 자리는 이제 박스를 넘어가잖아요. 14만원대 넘어간다. 근데 이평선을 끌고서 차분하게 넘어갔다라면 얘네 더 갈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제 이다음부터는 급등이죠. 못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거죠. 더 가든가 말든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어차피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뭐 너무 고평가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뭐 부럽지도 않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포지셔닝 매매를 좀 하고 싶다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돼. 근데 그 자리가 되면은 나는 망설여요. 정말 올라가는 건가? 여기가 맞는 자리인가? 그냥 맞는 자리예요. 네. 맞는 자리라고. 자,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이제 차트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좀 초반에 내리고 후반부에 내리고 이렇게 내렸을 거예요. 지수 차트는 안 내렸는데 종목 차트는 많이 내렸어요. 왜냐면 2차전지가 지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며칠 동안은 지금 지난 목요일부터죠. 요만큼씩 올라왔어. 그러면 지난번에 떨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거를 전부 다 넘어갔어? 못 넘어갔어? 아직 못 넘어갔죠. 아직 못 넘어갔어요. 아직 못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서둘릴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좋아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 아니야. 나는 이런데 돌파하자마자 매수하는 게 나의 철칙이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나의 원칙이야 라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뭐 들어온다든지 옆으로 눕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지지선 만드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되겠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려간 거 왜 아직도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손실이 계속 커지는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거 알죠?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계좌는 예전대로 회복이 안 돼 있을까? 이상하다. 성투자가 분명히 이만큼 올라오면 그죠? 이만큼 올라오면 계좌는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수는 올라왔는데 왜 계좌는 그대로일까? 지금 여러분들 계좌 상황은 어디 정도 와 있어요? 2550 정도 돼 있겠죠?
뭐 더 빨리 회복되신 분들은 한 26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난 7월 초반? 네, 그 정도. 즉, 지수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6월달 고점보다는 여러분 계좌가 조금 더 낮은 상태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장세였으면 이렇게 됐겠지. 근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그 포지션들이 대부분이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게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잘 안 나오고 있네? 라는 식의 부분들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2차전지 때문이잖아요. 2차전지 애들이 시총 상위에 들어가서 박혀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수급을 끌어당겨서 지들은 올라가. 근데 지들이 덩치가 크니까 시장이 반응을 해서 올라가게 된 거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심하죠. 코스닥이 더 심해요. 올라간 거 쥐뿔 종목 아무것도 없는데 계좌 지수만 더럽게 올라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방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그림이에요. 세상이 변한다는 이야기지. 변했다고. 시장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계좌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2차전지 때문에 주가가 올려놨어요. 자, 2차전지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죠? 아니지. 우리가 가진 종목이 아니야. 지금은 딱 양분화되어 있어요. 2차전지와 2차전지가 아닌 애로. 얘가 막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은 별 볼 일 없는 상태인데 시장은 올라가고 2차전지는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별 볼 일이 없어. 그 지난번에도 지수가 올라갔는데 종목은 2000 몇 개 빠졌어요? 네. 2000 몇 개 종목이 하락하고 막 요즘에는 다 극과 극이에요. 오늘 같은 데도 한 1800개, 1900개 종목이 올라갔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2000개 종목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확 기울든지 아니면 하락적으로 확 기울든지 둘 중 하나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수의 이런 포인트들은 의미가 없어. 실제로 이 왜곡된 포인트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이 뭐 공매도도 좀 죽일 겸 코스피로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장에 이런 왜곡 현상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덩치 큰 애들이 코스피로 딱 넘어가면 덩치 큰 애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코스닥에서는 지금 뭐 2조원 3조원짜리 애들한테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코스피로 딱 넘어가니까 큰 형님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요? 물론 거기에 포함은 되겠지만 대장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만 움직여도 삼성전자 움직임 한 번 정도에 시장은 잡혀 있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작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왜곡에 대한 지수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네. 근데 물론 걔네들 집단으로 형성하게 되면 다구리엔 장사 없는 거 아시죠?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저걸 한다고 해도 다구리엔 장사가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SDI, 그 다음에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들 다 합치고 포스코 막 다 합치면은 삼성전자 시총 넘을 수 있어요. 넘어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반대로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지수를 보면서 한숨 짓거나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내 계좌는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보셔야 돼요. 혁아빠님, 네, 특강수에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 지난번 특강에서 나온 것들이 반도체 그쪽이었죠. 꼭 굳이 2차전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해드렸지만 2차전지 아니어도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뭐 수익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최근에 100% 넘어간 종목이 7월달에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지금 L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포스코도 그렇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00% 넘는 상황에서 계속 순항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격이 지금 21선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21선 대드 나올 때 파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안 했는데 자, 이런 거 100%짜리 종목들을 일단은 박아 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포지션은 아까랑 똑같죠? 이평선에 모였잖아. 그 실제로 이평선에 모인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요 시점. 그리고 뭐 포지션 이게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지만 네, 일단 이평선에 모인 상태에서 정배열 전환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준하고 적합하군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매수한다라면 이거 월급 종목을 3번 나갔어요. 아시죠? 12월에
그 다음에 2월에 나갔던가 뭐 그때 한번 나가고 3월에 한번 나가고 월급 종목 3번 나갔어요. 그렇게 이 가격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 샀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매수를 했어. 이게 100%가 나왔어. 나는 이 100%가 에코프로의 1000% 10,000%보다 더 값지다고 봐요.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없어요. 물론 분석해서 샀다라면은 모르겠죠.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분석이 안 돼. 에코프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분석을 통해서 에코프로를 매수 다시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분석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갔죠. 지금은 퍼가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당시엔 저평가였고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이 된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요즘에 현대코퍼레이션도 잘 올라오던데 요것도 말썽 많이 부렸죠. 근데 같은 위치예요. 네. 힘들다 하고 시간은 일단 지나가는 거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근데 뭐 이 종목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예요. 유지만 잘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더 밀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뭐 이평선이 역배열이었든 아니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갔든지 간에 정배열 상태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가 잘 오르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을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좌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 줘. 항상 이런 자리를 줘요. 이런 견디기 힘든 자리들을 자꾸 줘. 이런 자리들. 네. 자꾸 힘든 자리를 주죠. 이래도 안 팔 거야? 막 이런 거. 도대체 이런 거 왜 뭡니까? 막 이런 거. 이게 뭡니까? 막 이런 거요. 이게 뭘까? 근데 물론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거, 오늘 두산 같은 애들 올라갈 때 보면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진짜 살 자리가 아니거든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두산은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급등을 했어요. 뭐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급등한 거예요. 이런 데서는 살 자리였지. 네, 이런 데서는 뭐 이평선이 좀 모이니까. 네, 근데 두산그룹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매수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두산그룹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두산그룹으로 손실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두산인프라코어도 물려있다가 수익 많이 내서 나오고 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포인트, 저런 포인트들을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부자가 아니에요. 뭐 두산에서 야, 우리 지금 이런 공시 나올 건데 너 미리 사놔라, 이런 거 얘기해요? 안 하죠. 뭐 AA 종목에서 무슨 종목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니면 뭐 편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나 이거 공시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사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주잖아. 그죠? 우리는 모른다고.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잡을 건데요? 이거는 기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기준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놓고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서 이걸 운이라고 하는 거야. 운. 하지만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종목들처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 종목들은 이거는 우리가 같은 패턴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종목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종목들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은 엉망이 된 주식이지만 위메이드, 이것도 진짜 매도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뭐 추억의 위메이드다. 이것도 월급 종목이었죠.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있잖아. 1000% 월급 종목. 네? 1000% 28%인가? 네. 1000% 월급 종목이잖아. 이거 3월달에 21년도 3월달에 여기요. 이런 데서 사지 말라고. 이거 22만원에 22만원에 팔았어요. 22만원에 2만원 2만 1000원인가 사가지고요 22만원에 팔았어요. 이거 이 당시에 뭐가 유행했어요? 메타버스. 그 당시에 메타버스 뭐 NFT 해가지고 또 네,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끝자락이 보여요. 그 시점에서 주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냥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매수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와. 근데 이 여기서 매수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확 올라갔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기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네?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서 사는 거지. 지금은 이거 살 위치가 아니잖아요. 살만한 자리가 아니야.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정을 감안하고 보유를 하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밑에서 샀으면 수익을 깔아놓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수익 다 났지 않아요? 하이닉스 손실이신 분 있어요? 없잖아. 수익으로 깔아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런 데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번 찍잡대 볼까? HBM 뭐 무슨 반도체 어쩌고 최고 수혜주네 어쩌네. 그거는 진즉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믿었지. 왜? 자리가 그지 같으니까. 차트 보지 마세요. 그 얘기야. 차트 보지 마세요. 어차피 네 그렇게 할 거라면 차트 보시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이런 자리는 이뻐 보이고요. 이런 자리들은 미워 보여. 무서워 보여. 힘들어 보여. 이러면은 차트를 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급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자리가 있었구나.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지키지를 못해. 왜?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밑에서 산다는 거, 오르지 않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처럼 느껴져요. 올라가는 것을 보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꼭 저렇지. 밑에 있는 것들은 희망도 없어 보이고. 왜냐면 뉴스도 그지 같아요. 얼마나 뉴스가 개떡 같았습니까? 네. 뭐 반도체가 뭐 적자가 나왔고 뭐 아주 막 시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반도체 추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나밖에 없었잖아 솔직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팔려고 그랬지. 뭐 아직 수익은 많이 나지 않았어요. 뭐 많이 나봤자 몇 프로 났겠습니까? 뭐 한 20% 30% 났겠지. 근데 여기서는 매수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근데 꼭 많이 올라가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도 사람들 거의 미쳐 있잖아요. 네. 마음이 편안할 거야.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근데 꼭대기 산 사람들은 불안하겠지만, 근데 마음이 편안하실걸? 올라가 있으니까. 더 간다, 더 간다. 옆에 사람들은 더 간다. 같이 뭉쳐 있는 거지. 이것도 올라가니까 되게 시끄럽죠?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뭔가 이야기 좀 나오고 조정 좀 살짝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막 올라가 버리면은, 네, 이것도 애매해지니까. 이거를 하셔야지 돼요. 공짜 종목을 만드는 것도 좋고, 이번에 저 공짜 종목, 예전에 그 진양산업 기억나시나요? 옛날 종목인데, 이것도 월급 종목이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진양산업이 그때 2020년도였던가? 네. 한 2번 해먹었지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의 평단가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양산업도 그때 우리 고생 많이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뭐 100%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우리 아들하고 제 계좌에 공짜 종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배당 통지서가 나왔죠. 배당금이 많지는 않은데 배당을 준다고 배당 통지서가 나왔어. 저는 생각도 못 했었던 그런 건데 돈 준대요. 공짜가 돈을 준대. 공짜가 아니 이거는 내 것도 아니야. 근데 공짜예요, 공짜. 그냥 나한테 달러 붙어 있는 애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새끼를 쳐가지고 돈을 또 주겠다네. 참. 이게 뭐라고요? 수익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전략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이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데서 샀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매매 포인트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차트를 그냥 딱 보시면 아, 성투사가 어디쯤 샀겠구나. 네. 언제쯤 샀겠구나. 언제쯤 샀는지 한번 봐볼까? 그거 궁금하네. 한번 봐보자. 진짜로 저때 산 건지. 한번 봐봅시다. 88데이번 이벤트가 있다네요. 보셨어요? 어디 봐보자. 그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네, 배당은 분기 배당 줄 때도 있고요. 저거일 때도 있어요. 그 기말 배당일 때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진양산업을 언제 샀냐면 어디 보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그 팔고 한 번 더 샀거든요. 여기 8월 달에 한 번 더 산 걸로 나와 있는데 가장 처음에 산 게 이건 이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2020년. 여기네, 여기 맞네, 그냥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내 문자 내용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볼게요. 네, 2020년 어디냐? 7월 24일이네요. 네, 여기요. 그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저런 거. 그리고 뭐 문자가 또 뭐 8월 달에도 나가고 계속 그랬는데요. 뭐 3,700원대 막 계속 그랬나 봐요. 지금도 보면은 한 7, 80%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올라갔을 때는 뭐 원금을 몇 번씩 뽑아 먹었어요. 한 2번 빼먹은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도 아마 2021년도에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도 네. 21년도 2월에도 한번 샀네. 여기 있네. 4,100원. 문자 내용이 다 있어요. 없는 분들 좀 사세요. 이런 거. 21년도 2월에. 요 2월 달이잖아요. 여기 밑바닥에서. 그냥 요런 거. 그냥 이런 거. 이게 뭐 문자 내용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네. 근데 이게 공짜가 나왔어. 근데 이것을 내가 선택된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잡았단 얘기야. 이번에 뭐 포스코나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다 팔아먹고 이제 계속 올라가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네. 여기 이런데 원래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물려가지고요. 네, 추가 매수 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데서 매수.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가다가 잘 따라가다가 확 올라갔어요. 나는 지금 이런 변동성은 되게 안 좋아하는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쳤는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좀 뭐 배가 아플까요? 네. 근데 나는 배 아프지 않아요. 어쨌든 다 팔았어. 이거는 공짜 종목이 나발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공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 공짜 종목을 지금 남겨놓은 애들도 있긴 있죠. 뭐 아진산업이나 뭐 대왕강업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대왕강업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는 다 이런 겁니다. 다 그냥 이런 거라서 요런 데서 그냥 뭐 종목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는 항상 똑같아요. 차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유료 방송을 듣는 분들이 유방인지 무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지. 이런 무료 방송에 이런 걸 설명해 줄 사람 없다. 네. 잘 들어요. 차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기업의 이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래서 뭐 100% 나왔었던 기업이 중요하지 않고요. 몰라도 돼. 그냥 모양만 차트 보실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좀 눕는 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안 좋으면 3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내가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요. 저는 1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10년에 100% 나오는 금융상품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은행에 적금 넣어가지고 10년 만에 100% 나올 수 있어요? 2배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2배 나올 수도 있지. 네, 2배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만큼 돈이 없잖아. 네.
뭐 부동산 갭 투자해가지고 10년 기다린다고?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인이요? 네. 두 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더 깨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뭐 안전한 게 위험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올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만 투자하면 된다고? 시간만. 근데 한 종목에 몰빵을 쳐놓고 기다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종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면 또 그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나한테 맞는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종목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아. 그럼 종목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좋은 주식을 계속 사놓으면 어차피 안 가는 것들은 좋은 주식인데 뭐 일단 묻어놓고 기다려. 그럼 다른 애들이 올라가면 다 해준단 말이야. 돌아가면 다 해주거든. 응?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좋아 보이는 거 계속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제한된 포트폴리오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 제한된 포트폴리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기술이지. 기술이야. 제한된 포트폴리오 안에서 물려있는 것과 플러스가 나는 것, 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 다음에 과하게 넘치지 않는 것,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막 내려가가지고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저런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 올라가려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네. 저 물고기가 물고 들어간 낚싯바늘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바늘에 물렸을까요? 2번 바늘에 물렸을까요? 정답은 책에 있어. 스타코믹스를 보세요. 월척을 잡은 낚싯바늘은, 이건 어디에 있니? 몇 페이지야? 이게 너무 많이 있어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책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라 생각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1번이지 1번. 네, 1번.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여기 있다. 271페이지. 와, 씨, 너무 왜 잘 찾지? 이거 신내림인데 거의. 271페이지에 뭐가 없기는. 네. 있지 왜 없어요? 271페이지에 네, 이렇게 있어요. 월척을 잡아낸 낚싯바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답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끝이 휘어진 갈고리형 낚싯바늘 차트를 찾아라. 끝이 휘어진. 자, 우리가 그냥 저거로 봅시다.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굳이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여기는 2번 바늘이야. 왜? 안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제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러면 낚싯바늘에 고기가 물 수 있겠죠? 네. 앙 하고 물면 어떻게 돼요? 이 고기가 아싸 월척.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는요, 잡아봤자 그냥 쭉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걸 게 있어야지. 지렁이를 걸더라도. 이게 뭐냐면 전환이라는 겁니다. 전환. 뭔가 걸고, 이렇게 코를 깨든 간에, 뭐 입을 깨든 간에 걸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가 나오는 게 이 위치라고요. 제가 이 스타코믹스라는 책에 기법 강의, 차트 강의 안 넣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차트를 찾으면 돼요. 내가 거기에다 써놨잖아요. 기법 강의가 꼭 굳이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 각도를 재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몇 도로 뭐 25도로 턴을 하죠. 그러면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어렵잖아 그런 거. 네. 내려가던 게 멈춰서 올라가고 있으면 그게 턴어라운드요. 나빴던 게 좋아지면 턴어라운드입니다. 실적이 지금 계속 나빴던 게 좋아지고 있으면 턴어라운드예요. 근데 주가가 왜 계속 내려가요? 강원랜드 같은 개 같은 주식도 있죠. 아니 실적 좋다는데 왜 내려가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네? 실적은 좋은데 왜 내려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좋은데 계속 내려가. 그럼 뭐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가 저평가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낚싯바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살라고. 얼마나 큰 월척이 나오려고 저렇게 깊게까지 내려가느냐. 네? 이 책 때문에 그런 거야. 책 때문에. 왜 내 얼굴이 흐른 거야 이거? 짠.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초점을. 사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계속 신저가 나온다고 막 투덜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인지 아닌지 보세요. 좋아질 종목이면 내려가도 그냥 냅둬. 더 많이 내려가고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종목들도 그러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뭐 휠라홀딩스도 여러분들이 네 많이 욕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나오면 더 사면 되잖아요. 더 사는 거야. 더 사죠. 응? 지난번에 여기서 더 샀잖아. 더 사죠. 매수 포인트는 이런 데서 안 나와요. 이런 데서 안 나옵니다. 매수 안 해요. 언제? 돌아설 때까지. 근데 그 돌아서는 기간이 아씨 난 여기서 계속 물렸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타이밍 안 나면 안 사는 거야. 네? 주식을 뭐 맨날 그냥 뭐 사고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1년이면 어떻고 2년이면 어때? 3년이면 어때? 100% 먹고 간다는데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또 거기서 배당도 받아 먹고 계속 하겠다는데 1년이면 어떻고 2년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는 웃더블리님이 그 비중의 문제예요. 오늘 사실 계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 계좌 보면은 한 2%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돼. 월급 종목도 그렇고요. 월급 종목 계좌도 그렇고. 네. 월급 종목 계좌도 그렇고 지금 그냥 리딩 종목 계좌도 그렇고 지난 주말 대비 2% 정도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비중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의 종목이 근데 살짝 오른 것도 아니고 오늘 뭐 4%짜리 뭐 4%짜리 수두룩 하잖아. 4%짜리 뭐 5%짜리도 있고 뭐 그 기본 2%, 3%, 4%막 이렇게 다 올랐는데 그죠? 네. 얼음 물입니다. 네. 얼음을 먹지 않고 물이에요. 근데 그 100배 많이 먹어. 그러니까 고작 한 배요. 한 배라고. 아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2% 정도 올라가면 돼요. 계좌가. 네. 계좌 2% 정도 올라가면 되고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저쪽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보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이 동한다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겠죠. 근데 내가 확실하게 내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계좌를 불러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낚싯대를 가지겠습니까? 고기를 가지겠습니까? 고기는 지금 먹으면 배부를 수 있겠지. 근데 낚싯대는요. 계속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게 대박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팔자를 고치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투자가 아니잖아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뭐 그냥 한탕주의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자. 그러면 카지노에 가야지. 네. 카지노에 그런 사람들 천지잖아요. 거기 중에서 잭팟 터진 사람도 있어. 에? 한 뭐 몇만 원 집어넣는데 잭팟 터져갖고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따갖고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꾸준히 하려면 카지노에서도 돈을 따는 방법이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베팅을 해주면 돼요. 저는 카지노에 처음 갔을 때, 강원랜드에 처음 갔을 때요. 어떻게 했지? 돈을 다 잃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때 몇십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돈을 다 잃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처음이니까 되게 신중할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 베팅을 걸다 보니까 돈을 더 딴 거야. 형준, 리틀보이. 형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만원 네. 감사합니다. 돈을 더 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카지노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여기서 돈을 따가지고 나가면 중독될 수도 있다. 그 말 하도 많이 들었지. 그래서 이 돈을 다 쓰려고 왔으니까 일단은 써야 되겠다면서 베팅 포인트 가장 높은 거 룰렛 있잖아요. 룰렛 떼글떼글 돌아가면서 이제 뭐 숫자하고 번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딱 가가지고 거기다 몰빵을 쳤어. 한 방에 빡 했더니 한 방에 딱 올인 딱 나더라고. 그래서 아이 잘했다 그러고 딱 털고 나왔어요. 그 마지막 그 올인의 그 느낌이 빡 박히면서 카지노 정말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이제 카지노 쪽에 안 가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떴어요. 초심자의 행운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카지노에서 그 뭐 블랙잭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요. 그 뒤에서 한번 테이블 뒤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잘 따는 놈이 있어. 잘 따는 놈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이게 같이 걸어요. 그러면은 돈 안 잃습니다. 돈 안 잃어요. 남의 운에 기대는 거지. 네. 아니면 그놈이 기술을 쓰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거기서 그렇게 돈을 계속 따더라고. 네. 그 다음에 욕심 안 내고 그냥 베팅 막 무리해서 나가잖아요. 뭐 2배씩 3배씩 튀는 거. 자, 지금 수익이 내가 그 2배짜리 수익이 났어. 1,000원 걸었는데 2,0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4,000원 되고 그 다음에 8,000원 되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리면 꽝인데 맞추면 2배래.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꽝 꼬르륵 해가지고 나는 어차피 1,000원밖에 안 잃었지가 아니야. 적당히 먹고 빠질 줄 알아야지 그 수익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피 형님 슈퍼스팅 고마워요. 난 굉장해. 2만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적당한 곳에서 빠질 수 있는 거. 오늘 제가 쇼츠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또 안 봤죠? 네, 오늘 쇼츠 올려놓은 거 또 안 봤어. 쇼츠가 그거 보세요. 그냥 가서 보세요. 그거 1분짜리니까 네, 이따가 성투자 채널에 가시면 쇼츠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쇼츠 보세요. 적당히 드시란 말이에요. 적당히. 적당히. 그래서 먹을 때도 나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적당히. 근데 적당히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봐봐요. 나는 3만원에 샀는데 지금 39,000원 한 30% 나왔네. 적당히 먹은 것 같은 게 나와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추세가 잘 되고 있을 땐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쭉 올라가면서 쾅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걱정하지 매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왔잖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건물 짓고 막 그러신 분들이야 뭐 굳이 주식 투자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면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 내주면은 돈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물주잖아.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아니면은 뭐 어디 큰 기업체를 해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이 계속 막 자고 일어나니까 막 하루에 1억, 2억 막 20억씩 막 그게 나온대. 네? 슈퍼채팅 다 얘기해 드렸는데요. 네, 형주님. 네. 그 다음에 해피 형님.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큰 목돈을 밀어넣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조금씩 모아서 계속 모아서 자금들을 모아서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계속 쌓이게 만드세요. 지금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돈 모으려고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다 쳐봐요. 이자가 처음에 뭐 복리를 본다 쳐봐요. 처음에 한 6, 7년 정도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네.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거의 변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쾅쾅 커지기 시작하는 게 복리거든요. 주식이 복리예요. 똑같아요. 처음에 1% 오르고 보세요. 만원짜리가 10% 올라가면 1,000원이에요. 근데 만원짜리 10만원이 갔어. 그 다음에 10%가 올라가면요 100% 원금의 100%가 뛰어요.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는 게 굉장히 좋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템버거라고 해서 10배 가는 종목을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10배 가는 종목은 뭐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10배까지 간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계좌에 공짜 종목이 많아지면 수익이 나기 싫어도 수익이 납니다.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진양산업에서 배당 준다고 줬잖아요. 우리 아들 계좌 전혀 충격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공짜 종목이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60개. 물론 2020년도에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후에도 꾸준하게 나왔어요. 꾸준하게. 어차피 여러분들 월급 종목 드린 종목들이 다 우리 아들 계좌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라서 네. 공짜 종목 한 60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저하고 같이 딱 요이 땅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들 거랑 같이 똑같이 들어가셨으면 공짜 종목이 한 60개 나와 있을 거예요. 100% 이상 나온 종목이.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나의 뭐가 됩니까? 완충작용이죠. 60개의 종목이다 이거요. 60개. 10만원씩 하면 얼마예요? 600만원이죠. 자, 10만원씩 투자했다 그러면 600만원이에요. 이 600만원이 나의 뭐가 돼요? 완충구간. 나는 항상 600만원의 수익이 나와 있는 거야. 네? 나는 항상 600만원의 수익이 나와 있는 거라고. 시장이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이 공짜가. 근데 얘가 또 배당을 줘. 또 지도 막 올라가기도 해. 막. 그럼 600만원이 갑자기 이 600만원이 1200도 될 수 있는 거고 2000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배당도 계속 키워줘. 이거를 계속 늘리셔야지 돼요. 공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그냥 냅둬버려도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면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게 되니까. 네. 지금은 준비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물려있는 것들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동안 물린 것들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리 유료방송에서 하고 있는 전략은 그거예요. 신규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고 최근에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신규 종목들 IT 쪽으로 좀 많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반도체,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는 안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신규 종목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상황 보고 여름이 좋다면 여름에 사는 거고 가을이 좋으면 가을에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언제가 더 낫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가가 상황이 좋을 때죠. 주가가 싸다고 생각될 때지. 배당주 사는 것도 똑같아요. 배당을 더 준다 뿐이지. 근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9월 정도에 사는 이유가 한 10월달 11월달 되면 배당주 뉴스들이 막 나와요. 이번에 배당을 많이 주네 어쩌네 그러면서 얘네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는 게 좋죠. 그래서 굳이 여름부터 사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이 싸다면 사도 되겠죠.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네 가을쯤에 사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내려가고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그 상황을. 네? 지금 물려있는 종목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 나오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새로운 종목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종목을 또 탈출시키고 종목 숫자를 줄이는 것이 지금은 아니라 팔고 나면 신규 종목을 새로 산다든지 있던 종목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먼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왔을 때 지금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 아닙니다.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성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요. 이번 7월에도 갑자기 100%짜리 종목이 4개 나왔잖아요. 100%짜리 종목이 4개가 나왔는데 이 4개가 나오니까 오씨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2020년도 같은 때는 정신 못 차렸다고. 뭐 일주일에 2개씩 나왔어요. 2개, 3개씩 나온다고. 100%짜리가. 상승장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막 100% 나오고 공짜 종목이 또 생겼어요. 자고 날 때 또 생겼어. 그럼 주식이 너무너무 즐거워져. 밤에 잠이 안 와요. 내일은 얼마나 올라갈까 막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은 걱정 안 하고 잠이 안 오죠. 내일은 올라갈 수 있을까?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네. 다 그 모양이야. 혼자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청사진만, 이런 마인드만, 이런 계획만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유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종목 내려가 있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요, 뭐 대단히 돋보이는 종목이 없어요. 대단히 돋보이는 종목이 뭐 있어요? 지난번에 특강 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관련, 그런 건 어차피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반도체 관련들은 많이 올라갔죠. 뭐 전기차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100%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차전지, 얘네들 세 개가 주도주예요. 얘네 말고는 지금 뭐 돋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빌빌대고 있지. 그냥 다 빌빌대고 있어요. 그 어디 돌아다니고 봐요. 뭐 주식 투자하고 수익 많이 났냐고 하면 다 그냥 죽을 상이지. 묻지도 마라! 그렇잖아.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자는 누구예요? 사리를 만드시는 분. 네. 사리를 만들고 잘 버티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자라는 거.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유닛 테스트 합병을 한다고요? 뭔 합병? 유닛 테스트 합병한다는 건 맞아요? 아까 유닛 테스트였던 거 아닌가? 유닛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내가 뭘 봤지? 아까 질문 올렸었잖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대답 안 해드린 거 없습니다. 고려대강이 왜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별들에게 물어봐. 유닛 퀘스트구나. 유닛 퀘스트. 유닛 퀘스트. 이름이 비슷하냐? 유닛 퀘스트하고 뭐하고 드림택이 합병한다고? 근데요. 합병하는데 뭐? 분할 합병.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유닛 퀘스트가 분할 합병 되는 드림택이 흡수 합병 된다. 유닛 퀘스트에 대한 투자 사업 부분을 가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업분을 분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분할한 놈을 드림택에게 합병을 시킨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드림텍에 대한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주는 유니캐스트 주식 0.8주와 드림텍 주식을 0.9주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이건 뭐 그냥 네. 그냥 분할 합병이잖아요. 그냥 드림텍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절반을 띄어서 드림텍한테 준다. 어느 정도 띄어서. 드림텍이 근데 뭐야? 이게 상장되어 있는 건 맞아? 이거는 아닌데? 이건가? 이거네? 이거. 지금부터 손해볼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응? 손해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투사 열혈 추종장님. 근데 방송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열혈 추종자라고 했어요? 왜? 지금 말이야 LS도 중간에 팔아먹었다 그러고 어허 주당 주가가 왜 작아졌는지를 물어보고 이거 큰일 났네. 네. 조금 이따 대답해 드릴게요. 나쁜 소식 아니잖아요. 한 주를 0.8주와 0.9주로 주면은 오히려 이득 아닙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득은 아니구나. 네, 가격 차이가 있어서. 네,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면은 뭐 특별히 나쁠 건 아니네. 네, 그런 것 같고 유니캐스트하고 드림텍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뭐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냥 드림캐스트 주식이 많아지는, 드림텍 주식이 많아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반도체 사업부였죠. 네, 그걸 띄어가지고 드림텍한테 준다. 그 드림텍은 뭐 하는 기업이요? 얘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요거는 로봇네. 로봇하고 반도체하고 합쳐보겠다 이 얘기인가 보지? 휴대폰 관련. 얘도 반도체네? 얘도 최대 주주고. 야, 이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나쁜 소식이었으면 근데 주가 내려가겠죠? 네. 그죠?
내려가겠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둘 다 업황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유니캐스트도 얘도 지금 전기전자 아닙니까? 유통으로 나오니? 아 이제는 그거 떼어내니까 이제 전기전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얘는 뭐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계열사한테 지금 합병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얘 이쪽으로 넘겨간다는 얘기고, 얘도 반도체 대리점 계약. 아,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드림텍한테 넘겨주겠다. 이거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지들끼리 저런 거 아니에요? 그 셀트리온이 지금 펴져 있잖아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지들 합병하겠다 그런 얘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어차피 드림텍이 자회사니까 그쪽에다가 사업부를 넘겨가지고 뭐 사업을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 뭐 이건 뭐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별 문제 아니고요. 네. 서현이와 뭐 반대 의사. 네. 서현이와 반대 의사. 서현이와가 아닌가요? 아까 서 뭐였던 것 같은데. 뭐 공시 나온 게 있어요? 어서오세요. 많이 늦었는데? 서연이야 맞네? 반대의사 행사라는 거는요, 뭐 보통 합병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니네 뭐 이런 회사의 결정에 반대할 거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소액주주는 무시돼요? 그냥 여러분이 주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서현이야가 이게 자동차 아닌가? 그죠? 자동차죠? 그렇다니까? 전기차하고 그쪽밖에 없어. 뭐 가는 거는 뭐. 네. 자동차. 전기차.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네. 뭐 약간 뭐가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네. 반대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실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네. 뭐, 반대 의사 할 때 매수 청구권 없으면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 냅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들이 뭐 소규모 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 그냥 주주니까, 네. 한번 물어본겨. 네. 주주니까. 야, 우리 반 애들은 다 수학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 거지? 그냥 그거야. 네. 야, 이번에 학급 회의에서 수학여행 가기로 결정했어. 너희들 의견은 어때? 결정 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결정 다 하고 얘기한 거라서 나는 수학여행 가기 싫어. 그럼 넌 가지 마. 네, 그냥 그렇게 된 거라서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CGV는요 권리락이잖아요. 권리락, 유상증자 권리락. 네, 권리락을 30% 받았어요. 아직 권리락에 대해서 권리락 30% 받았어요. 네, 왜 권리락을 하느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주식을 더 받잖아요. 1.4 주식을 받죠. 1.4배 주식을 받아요. 주식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기준일 이전에 산 사람들한테만 유상증자를 주니까 혜택 아닙니까? 이 이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 못 받으니까 아씨 억울하잖아. 예? 아씨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가격 낮춰줄게. 그거예요? 네. 야, 얘네는 싸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들어간 애들은 뭐냐? 그럼 근데 가격 낮춰줄게. 그거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받는 사람들은 뭐래요? 받아가지고 주가 희석시키면 지금 평당가가 만약에 2만원이다. 그러면은 요 5,890원에 지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5,890원에 1.4배, 즉 2만원에 100주 갖고 있다. 그럼 5,890원에 140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가가 12,000원 내려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월달일 되면은 한 중반쯤 되면은요 신주이수권이 입고가 될 거예요. 근데 난 유상증자 받기 싫다 그러면 팔아먹으면 돼. 그럼 팔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가격하고 뭐 이 유상증자 발행가액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권리락에 대한 정도의 그런 현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받기 좀 팔고. 근데 저는
네, 이번 유상증자는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평당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희석을 시켜야지. 네. CGV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네, 요 가격대 네, 뭐 더 밑으로는 못 내려가죠. 그 다음에 더 못 내려가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상증자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CJ예요. CJ. CJ가 대주주인데 많이 안 받잖아요. 2,400억인가 받았는데 600억밖에 안 받는다며. 그러니까 이 1,800억 정도 되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 이수권 물량이 어디로 나오냐? 시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요. 시장으로 나온다고. 즉 신주 이수권을 걔네가 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실권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팔아야 될 거야. 그래서 CJ는 이 신주 이수권을 유상증자 안 받을 거냐? 이걸 팔고 뭘 할 것이냐? 이 현금을 여기서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 유상증자에 더하겠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5,89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가 CJ가 신주이수권을 파는 거야. 시장에다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실권주가 대량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신주이수권을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지금이라도 사놔라. 왜? 너희들은 5,890원에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지금 내가 파는 거니까. 이 증서만 갖고 있으면 너희들은 5,890원에 사는 거야. 안 살래? 네.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안 살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요. 어우 씨 이거 빨리 나오면 사야 되겠다.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주가 빼기 신주이수권은 뭐냐면 유상증자 발행 가액이고 현재가 요 차액이에요. 즉 5,890원에 지금 만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 신주이수권이야. 그럼 이 차액이 얼마겠어? 4,000원. 그럼 신주이수권은 4,000원이요. 근데 주가가 나는 여기 4,000원 주고 샀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5,000원이 되고 6,000원이 되겠죠. 신주주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그거는 후에 봐야 될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흑자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져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라서 여기 시점에서 더 빠져야 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요 상태에서는 저기 위치 좀 오버하면 15,000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거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믹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CGV는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네, 뭐 다각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떨어져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잖아요. CGV는 지금 사활을 걸었어요.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유증이에요. 이것만큼 뭐 이런 파격적인 유증은 저도 처음 봤어요. 유상증자를 1.4배 한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뭐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뭐 많이 경험도 안 해봤지만 네, 우리는 유상증자는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맞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렇게 1.4배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 사활을 거는 거예요. 문제는 CJ였는데 저 CJ 놈들이 신주이수권을 내다 팔았을 경우에 저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주이수권에 대한 그 가격 이 발행 가격 1차 발행 가격을 결정짓기 위해서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9,200원에 여기가 9,200원이었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네.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성투사로 부르면 되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거든. 추가 매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있던 거에 추가 매수, 평단가가 낮아지죠. 원래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뭐 여기서 샀다 이거야. 여기서 샀어. 여기 샀는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량 여기 100주 있으면 여기 100주.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신주시 수건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주시 수건 1.4배예요. 그럼 현재 가격이 요 정도, 요 정도로 형성이 됐다 쳤을 때, 네, 여기 형성됐다 쳤을 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지. 원래는 이제 이 차트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 네. 원래는 여기가 9,200원이니까 한 3만원 치고, 네. 그러면 요 정도 되겠지, 요 정도. 저는 평당가 2만원 나오더라고요. 네. 평당가 2만원 나와요. 평당가 2만원 나오는데, 자,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5,800원이니까 여기서, 네, 매수를 또 들어간다 칩시다. 1.4배예요. 그럼 절반이 여기야. 절반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보다 더 아래쪽, 여기. 그래서 한 12,000원, 요 정도 평당가 나온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저 위에서 물린 사람이죠? 지금 물린 사람은 지금 본점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되니까 증자를 하죠.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요. 그리고 증자를 하는 거가 꼭 사업이 안 돼서 뭐 망해서라고 하기보다도요. 뭐 공장 투자한다는 그거 다 유상증자예요. 네. 유상증자 다 해요. 그리고 사채 발행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에 2차전지 애들도 사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도 사채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않아요? 걔네들이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랬겠어요? 사채는 뭐예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 여기 있잖아. 에코프로 회사채 시장 대비 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럼 뭐 얘도 뭐 그런 거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네. 회사채 2천억 원 뭐 어쩌고 뭐 그리고 회사채 뭐 채권 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따지면은 요것도 해답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될 때, 네.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될 때거나 또는 뭔가 신규 사업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 또 전환사채나 이런 거 발행하는, 그냥 사채는 사실 돈을 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머리들 많이 쓰잖아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돈으로 받을래 주식으로 받을래 이거 나중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면 전환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야. 근데 주가가 15,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가서 회사가 얘기해요. 야, 너 네가 빌려준 돈 내가 돈 줄게.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 채권자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나 그 주식으로 줘. 왜? 이자 꼴랑 그거 3% 5% 받아 먹는 것보다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50% 수익 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바꿔간다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돈 대신 주식 쪼가리만 주면 돼. 주식 더 발행해가지고요. 그럼 회사는 채권 발행할 때 썼던 돈 그냥 그대로 꿀꺽. 그래서 전환사채를 예전에는 그런 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 많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 채권 신주인수권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처음에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네. 매도하는 기간이 한 2, 3일 있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증 청약을 하는 그 신주인수권 권리 행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이틀 될 거예요. 그때 행사를 하시고 예수금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CJ, CGV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뭐 팔아먹어도 되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 이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나한테 네, 이번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만 잘 잡고 나오면 돼요. 뭐 어차피 뭐 손실 없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수익 보고 나오면 더 좋고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GV가 하는 이 유상증자는 역대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그 신주인수권이라면 그 유상증자면 한번 받아볼 만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 이상으로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뭘 수고하셨대요. 뭐 보내려고? 네? 보내려고? 안 돼. 네.
CGV는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유상증자가 1.4배나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3만원에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3만원에 보유하셨다 하더라도요, 계산해봐요. 이제 평당가가 3만원인데, 5,800원에 1.4배를 주식을 더 산다 그러면 평당가 얼마 맞춰지겠어? 3만원이고 5,800원이면은 한 17,000원, 한 15,000원 정도 나오겠지, 평당가. 네. 그러니까 3만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15,000원 정도면은, 네, 평당가 맞춰줘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가면, 뭐, 3만원 이상 매수하신 분도 없겠지만은요, 네, 그때 매수하신 분들도 다 그냥, 네, 탈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주가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는 비중이 지금 많아진 상태다. 그러면 내가 평당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 2만원이고요. 5,800원이고 그러면 평당가가 12,000원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 15,000원 갔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건 팔아버려도 돼요. 유상증자 나온 거는 그 어째 손해잖아요 하시겠지만 유상증자 나온 게 5,800원에서 12,000원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비중 축소하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뭐 그거는 뭐 각자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처럼 오르지 못할 거고요. 근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라면 지금 어차피 그 흑자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아래쪽 포인트를 항상 종목은요 그 타이밍을 잘 알려줘요. 내가 물렸어도 추세가 괜찮거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다 그러면은요 기회가 나올 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타기 같은 경우는 왕창 사가지고 그냥 탁 털고 나가는 건데 그런 거 아니면은요 네 평단가만 낮춰가지고 이게 전략을 짜시면은 상승 흐름에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아까 전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잘만 좀 기억하세요. 만약 그게 기억이 안 된,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책을 사세요. 책을 사서 읽으세요.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다른 거 사지 말고 이걸 봐. 이걸 보면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에는 주식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 주식 얘기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주식 얘기가 없는 건 아닌데 뭐 기법이나 뭐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듣다 보면은 이것이 기술이구나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투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88TV 이벤트가 있더라. 근데 한번 봐봅시다. 뭐가 있지? 난 못 봤어요 아직. 이벤트가 있던데 88데이 88데이가 오고 있잖아. 이제 8월 8일이 88데이 아닙니까? 네. 선착순 30명에게는 이걸 드린대요. 네. 추가 랜덤 20명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딴 건 없네? 네.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른다, 근데. 네. 뭐지? 내용이 없네? 내용 어딨어? 이벤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벤트는 이제 8월 3일날 공개가 되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으란 얘기인 거죠? 네. 어떻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한다는 얘기죠. 네. 교보문고는 각 서점에 가시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하시던가 그 재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고가 금방 빠지거든요. 네. 재고가 금방 빠지니까 그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세요. 모르겠어. 무슨 이벤트. 나도 몰라. 얼마에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뭐 네. 나오면은 제가 네 8월달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저도 아직 공지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요. 뭐 가격을 이번에 얼마나 싸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격 이벤트가 좀 세게 들어가면 이번 기회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차피 시장은 좋으니까요. 좋아질 거니까 이럴 때 이벤트 할 때 이용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가격이 만약 싸게 나온다면 이용하시고 제가 그 가격 계산해 드릴게요. 뭐 기존의 이벤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뭐 그냥 고민해서 하시면 되고
네, 뭐 조금 약간 네 정말 역대급인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놓치면 안 되죠. 항상 그런 겁니다. 네. 아 계속 품절이에요? 아하. 특강이 지금 네 아직은 좀 네. 책방 구경하는 게 좋으시면은 어디 사세요? 근처에 재고가 있어야 될 텐데 재고를 미리 신청하고 가세요. 그거 재고가 금방 떨어져. 왜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떨어져. 없어. 책방에 재고가 깔리면은 지금 많이 맞자 뭐 한 권, 두 권 이렇게 있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 없어졌다가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계속 그러던데 네. 책방에서도 책들 많이 사시나 봐요. 네. 근데 영풍문고하고 교보문고하고 이렇게 가실 테니까 뭐 그쪽에서 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한번 보시고 네. 아, 교보문고가 물량이 딸려가지고 막 그렇다더니 결국에는 네. 물량을 확보를 해서 보냈는가 봐. 네. 쿠팡을 왜 계속 일제품절? 물량이 확보가 안 되나 왜 거기도? 아무튼 물량 확보가 안 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베스트셀러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면서 그러세요. 베스트셀러 등록은 되어 있어요. 순위가 많이 뒤로 가 있어서 그렇지. 1등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네. 빨리 온 데도 있고요. 빨리 온 데는 서둘러서 이제 물량을 막 한 거고요. 책을 보세요. 이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세요. 볼 때마다 새로울 거고요. 한 번은 그림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씨를 보고 세 번째는 댓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또 보고 그러면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추가 인쇄는 뭐 일단 뭐 모르겠어요. 봐서 네.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하게 되더라도 뭐 많이는 안 찍을 생각입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천년만년 팔 수는 없는 거죠. 네? 천년만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정 수량이니까요. 구매하셨으면 구매하시고 나중에 뭐 2편 나오면은 그럴 때 같이 또 찍어 보든가 뭐 그렇게 해보죠. 뭐 일단 증세 요청은 올 것 같긴 한데 고민을 해보고요. 네. 꼭 그런데 이렇게 더 찍어주세요. 나도 더 살래요. 그랬는데 찍었는데 아무도 안 사고 막 그러면 곤란하잖아. 네, 그러니까 아씨 어차피 뭐 그럴 거면 몰라 씨 그러고 말 수도 있지. 네, 그냥 안 팔아 안 찍어도 어차피 그 뭐 여러분들이 한 권씩만 좀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 저의 무방의 어떤 진수가 담겨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었던 거니까 그냥 한 권씩 소장을 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아무튼 선물하기도 좋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욕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시기도 좋고요. 네. 누구든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받아서 보시면 네,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네. 제가 아시죠? 저는 책 되게 많이 읽어요. 주식책 굉장히 많이 읽고 책 읽어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읽어도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한번 하시고 뭐 친구들한테 한번 다 보고 네, 또 이렇게 돌려보셔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뭐 중고가 뭐 몇백만 원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구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들 구매하시고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어려운 것도 없게 뭘 자꾸 혀. 네. 뭘 자꾸 해. 증세? 절판?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뭐 궁금한 건 또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설명 다 해놔서 그림만 볼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요즘에도 커뮤니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커뮤니티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제가 밑에서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장점만 또 저의 어떤 그런 부분만 해서 만든 거니까 아마 전달이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읽은 그 어떤 책보다 괜찮았습니다. 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그거 그런 거라든지 네?
아, 솔직히 진짜요. 네. 그거 아니면 존니의 뭐 엄마 주식 사주세요. 왜 주식인가 뭐. 네.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졸리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은 중간에 고비가 한 번씩 와요. 네. 사례 아니야. 꼭 보세요. 앙델 코설란이고 뭐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 네. 필요 없어.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탁 들어오죠. 그림과 같이 하니까 상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지금 저거만큼은 네,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걸로 특강을 해버리려니까. 그리고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리뷰를 많이 다세요. 네, 리뷰를 많이 달아야 돼. 리뷰를 그래야지 또 많은 어리석은 네, 중생들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 삭수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방송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 달아지면 네, 만약에 책을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책이 달아가지고 해졌다. 저한테 보내셔야 겠죠? 네, 그럼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으로 해서 다시 한 권 더 보내드릴게요. 너무 티나 이건 뻥인 건? 네. 네. 리뷰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쓰실 수 있으면 쓰시라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책 사서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해드렸던 거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빨간망 좀 잘하셨어요. 어떻게 쓰다 뭐 이렇게 네. 네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아시죠? 급등하기 전에 항상 어떤 모양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 오늘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앞에 오늘은 헛소리 안 했어. 앞에다 중요한 걸 심어놨으니까 앞에 방송 다시 녹화 방송으로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은 또 그때도 거짓말을 그랬어요. 그때도 뻥이야 그랬는데 자, 내일 8월의 첫날 12시에 아니죠 14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또 낮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걱정하실 거 없어. 이번 주는요 느긋하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만기일 정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 요 정도에서만 약간 주춤하지 않게 생각되니까요. 뭐 가장 핵심은 2차전지의 수급이에요. 어느 쪽으로 딸려가느냐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오늘 마지막이니까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유종임이 거두시고 8월에는 더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자고요. 네. 리뷰 남기지 마시고 한 권 더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